여기에 오랫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았나 봐요, 이제. 현실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내가 자연인 이정희로서 해야 되는 이야기.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네. 고맙습니다. 3분을 주셔서요.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그동안 제가 하지 않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또는 모든 어디에 살아가든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그 표현하는 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표현을 쓰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현실 정치라고 흔히들 뭐 직업적인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표현한다면 제가 그런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일단 면목이 너무 없어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잘 아마 지금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제 해주신 걸로 보이고요. 책은 두 가지 이야기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도대체 무엇이 만들어낸 것이냐. 이걸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뽑은 것일까에 대해서 저는 아니야, 속은 거 아닌 것 같아. 우리 국민들이 속을 만큼 그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야.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굉장히 오늘 쉽게 얘기하는데? 네, 그럴 가능성과 또 함께 또 하나는 당시에 그 선거를 앞두고 온갖 종편들이 종북몰이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댓글 부대가 한 것이 종북몰이고요. 통합진보당의 해산, 야권연대 파산 역시 종북몰이로 만들어냈죠.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그동안 70년 분단 속에서 살아오면서 어쩌면 이렇게 색깔론의 색안경을 자신도 모르게 끼게 되는데 이것이 종북몰이가 하도 심하다 보니까 이번 대통령은 적들로부터 있을지도 모르는 북으로부터 또는 내부에 있을지도 모르는 적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사람은 누구냐 라는 어떤 판단 기준으로 암암리에 만들어져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어떤 후보가 군복을 한번 입고 나온다고 해도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박근혜밖에 찍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있었겠죠. 저는 우리 사회가 이명박 박근혜의 적폐로부터 이제 탈출하려면 이 종북몰이로부터 이제는 끝을 한번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책에 한마디를 썼고요. 또 하나는 진보정치가 진보정당이 그때 몰락했던 것이 우리 내부의 문제 그리고 진보정치가 스스로 재활들을 못했던 문제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큰 책임자이고요. 그 첫 번째는 진보정치의 존재 가치, 존재 의미. 이렇기 때문에 진보정당은 꼭 필요해. 어떤 특별한 유명한 정치인이 있지 않더라도 진보정당은 꼭 있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17년 진보정당을 하면서 제대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 청년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있게 진보정당다운 책임을 대안을 내놓고 실행했던가 하는 점에서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의 갈등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큰 실망을 드렸을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진보정치가 다시 한번 존재 의미, 진짜 진보정당은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어도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고 주권자로서 국민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에서 진보정당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비정규직 문제, 청년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갈등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 마지막은 촛불혁명의 주인공들에게 네. 이런 챕터던데 네, 네. 거기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어떤 거였어요?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정치가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데 저는 정치에 대해서 지금은 혐오로 대응하실, 말하자면 선거 보이콧 이렇게 대응하실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될 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정치는 보이콧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체감할 수 없는 장치를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아무리 적은 수가 투표를 해도 당선이 됩니다. 심지어 경쟁자가 없으면 무투표 당선이 됩니다. 모든 선거에서.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면, 외면하면 그것이 곧 찬성의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럽더라도 지금은 참여하셔서 바꾸셔야 할 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고 수많은 기업들이 뇌물을 주고 그리고 수많은 부정과 비리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고작 한두 사람이 실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매우 많은 증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로 꼭꼭 닫힌 채로 몇 년을 온 거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영혼 없는 엘리트, 영혼 없는 전문가가 되지 않을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자기 스스로의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뭔가 나에게 그런 문제를 접했을 때, 야, 너한테는 그래도 의논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국민들이 변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국민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1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투표하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사회를 좀 더 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시는 것, 또는 진보정당과 함께 하시는 것, 이런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책에서 조금 더 차분하게 접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도 아직 숙고가 부족하고 그동안 경험도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시도하고 싶었던 것은 대화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진보 정치가 아주 멀었다면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갈등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 마지막은 촛불혁명의 주인공들에게 네. 이런 챕터던데 네, 네. 거기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어떤 거였어요?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정치가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데 저는 정치에 대해서 지금은 혐오로 대응하실, 말하자면 선거 보이콧 이렇게 대응하실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될 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정치는 보이콧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체감할 수 없는 장치를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아무리 적은 수가 투표를 해도 당선이 됩니다. 심지어 경쟁자가 없으면 무투표 당선이 됩니다. 모든 선거에서.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은 잘 아마 지금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제 해주신 걸로 보이고요. 책은 두 가지 이야기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도대체 무엇이 만들어낸 것이냐. 이걸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뽑은 것일까에 대해서 저는 아니야, 속은 거 아닌 것 같아. 우리 국민들이 속을 만큼 그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야.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굉장히 오늘 쉽게 얘기하는데? 네, 그럴 가능성과 또 함께 또 하나는 당시에 그 선거를 앞두고 온갖 종편들이 종북몰이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댓글 부대가 한 것이 종북몰이고요. 통합진보당의 해산, 야권연대 파산 역시 종북몰이로 만들어냈죠.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그동안 70년 분단 여기에 오랫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았나 봐요. 이제 현실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내가 자연인 이정희로서 해야 되는 이야기.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네. 고맙습니다. 3분을 주셔서요.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그동안 제가 하지 않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또는 모든 어디에 살아가든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그 표현하는 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표현은 쓰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현실 정치라고 흔히들 뭐 직업적인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표현한다면 제가 그런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일단 면목이 너무 없어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오면서 어쩌면 이렇게 색깔론의 색안경을 자신도 모르게 끼게 되는데 이것이 종북몰이가 하도 심하다 보니까 이번 대통령은 적들로부터 있을지도 모르는 북으로부터 또는 내부에 있을지도 모르는 적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사람은 누구냐 라는 어떤 판단 기준으로 암암리에 만들어져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어떤 후보가 군복을 한번 입고 나온다고 해도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박근혜밖에 찍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있었겠죠. 저는 우리 사회가 이명박 박근혜의 적폐로부터 이제 탈출하려면 이 종북몰이로부터 이제는 끝을 한번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책에 한마디를 썼고요. 또 하나는 진보정치가 진보정당이 그때 몰락했던 것이 우리 내부의 문제 그리고 진보정치가 스스로 재활대를 못했던 문제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큰 책임자이고요. 그 첫 번째는 진보정치의 존재 가치, 존재 의미. 이렇기 때문에 진보정당은 꼭 필요해. 어떤 특별한 유명한 정치인이 있지 않더라도 진보정당은 꼭 있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17년 진보정당을 하면서 제대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 청년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 있게 진보정당다운 책임을 대안을 내놓고 실행했던가 하는 점에서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의 갈등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큰 실망을 드렸을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진보정치가 다시 한번 존재 의미, 진짜 진보정당은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어도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고 주권자로서 국민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에서 진보정당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비정규직 문제, 청년 노동 문제